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 되었어요. 10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곤 하죠. 그 빈자리가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채울 생각도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딸 수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올해 32,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똑똑한 아이예요. 항상 바쁘게 지내지만 엄마인 저를 늘 챙겨주는 효녀죠. 하지만 딸이 아무리 좋아도 외로움을 완전히 달래줄 순 없는 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패키지 여행 예약했어요. 우리 같이 가요. 1박 2일이라 부담 없을 거예요. 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여행이라. 남편과 마지막으로 간 여행이 벌써 12년 전이니 설렘 같은 건 잊은 지 오래였죠. 엄마 얼굴 좀 봐요. 너무 집에만 계시잖아요.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수진이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여행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끝내야 해서.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가득 느껴졌어요. 갑자기 들어온 업무 때문에 여행을 같이 갈 수 없게 된 거죠. 괜찮아, 일이 우선이지. 여행은 다음에 가면 되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실망이 컸습니다. 사실 딸과 함께라서 가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엄마, 혼자라도 다녀오세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는데. 오랜만에 쉬다 오세요. 수진이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혼자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어봤자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다녀올게. 딸내미 덕분에 오랜만에 제주도 구경도 하고. 그렇게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 혼자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문득 쓸쓸해 보였습니다. 패키지 투어 버스에 올라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빈자리가 많았지만 다들 자기 일행끼리만 앉아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1박 2일 제주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가이드의 활기찬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첫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다들 사진을 찍어주고 찍히고 하는데 저는 혼자 구경만 했습니다. 한두 번 다른 관광객에게 사진을 부탁했지만 뭔가 민망한 기분이 들어 그만두었어요. 점심 식사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대부분 4인 테이블이라 저 혼자 앉아야 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먹을 걸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테이블이 다 찼네요. 저쪽 테이블에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신데 괜찮으시다면 합석하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창가에 중년 남성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의 남성분이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남성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라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59세, 저보다 2살 많은 그는 저처럼 혼자 여행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나 봐요?
네, 원래 딸과 함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혼자 오게 됐어요. 민호 씨는요? 저는 원래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회가 있었지만 사업 실패도 있었고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분과 사별하셨다고 하셨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10년 전이지만 아직도 가끔은 실감이 안 나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용기 내서 혼자 여행도 오시고 대단하세요. 민호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기라.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혼자라는 건 자유롭지만 때론 너무 외롭죠. 민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다시 민호 씨를 만났어요. 오늘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성산 일출봉 투어 예약되어 있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 같은 코스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다녀올까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우리는 같은 투어 버스를 타고 제주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음식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였다면 느끼지 못했을 즐거움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유머 감각도 있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걷다가 살짝 넘어질 뻔했을 때 재빨리 팔을 내밀어 저를 잡아주기도 했죠. 조심하세요. 돌길이라 미끄러워요. 그의 손에 잡힌 제 팔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넘어질 뻔했네요. 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혼자 지내온 1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서울에서도 한번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민호 씨의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행지에서의 만남이 현실에서도 이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저 여행지에서의 일시적인 만남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딸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때요, 엄마, 혼자 여행은? 생각보다 괜찮았어. 사람도 만나고. 사람이요? 누구요? 딸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같은 투어버스 탄 사람. 혼자 여행하던 분이라 같이 다녔어. 엄마 얼굴이 환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무슨 소녀처럼 일어나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역시 여행지에서의 일시적인 감정이었나 보다 하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점 그 기대감도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음이 울렸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 씨, 강민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자마자 급한 사업 문제로 연락 못 드렸어요. 출판 일정이 급하게 변경되어서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 시간 되세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합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바로 답장을 보냈죠. 네, 시간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혹시 동네가 어디신가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주소를 알려드리니 제 집 근처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오후 3시 마트에서 산장을 서둘러 집에 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옷도 골랐어요. 이런 내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민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주문했어요. 긴장을 달래려고 물을 마시는데 카페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민호 씨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출장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 여행지에서 본 캐주얼한 모습과 달랐지만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급한 문제가 생겨서. 출판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요. 아니에요.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출판 일정이 급하게 앞당겨져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겨우 어제 마감을 끝내고 오늘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어요? 제가 알려드렸나요? 궁금해서 물었더니 민호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객 명단에 적혀 있던 번호를 기억했어요. 혹시 실례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정말 연락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여행 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하면 여행이 끝났지만 당신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 씨의 직설적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가끔은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점차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고 우리의 관계도 깊어져 갔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준비해 오기도 했고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숙 씨는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는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은 원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커피 원두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그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민호 씨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다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제주도에서 만난 그분이랑 계속 만나고 있어. 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정말 사귀는 거예요? 딸의 놀란 표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야? 나도 아직 사람인데.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라서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조심스럽게 민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일, 책을 좋아하는 취미, 따뜻한 성격까지. 처음에 딸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쁘네요. 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딸이 고마웠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
그렇게 딸과 민호 씨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딸도 민호 씨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호 씨는 수진이에게 책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출판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호 씨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강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글쎄, 눈빛이 진실해 보여요. 딸의 인정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친구들과 지인들은 우리 관계를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정수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조심해. 남자들 다 똑같아. 뭐 노리는 것 아냐? 친구 영희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 모든 남자가 다 같을 순 없잖아. 그리고 이 나이에도 행복할 권리는 있잖아. 주위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볼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도 함께 하고 휴일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도 다녀왔어요. 가끔은 제가 반찬을 만들어 민호 씨 집에 갖다 주기도 했고, 민호 씨는 제 집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 직접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집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작고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책이 가득했어요. 거실 한쪽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침실에도 심지어 화장실에도 책이 놓여 있었죠. 책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출판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책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들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요리도 꽤 잘했어요. 특히 파스타를 맛있게 만들었죠. 대단하네요. 요리도 잘하시고.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처음엔 라면만 끓이다가 점점 레퍼토리를 늘려갔죠. 우리는 서로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어깨에 기대어 잠들기도 했고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민호 씨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호텔 레스토랑과 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어요. 우아한 인테리어에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된 날이에요. 기억 안 나요? 민호 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게도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민호 씨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정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의 주름이 늘어가는 것도 지켜보고 싶고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렇게 1년 만에 프로포즈하는 게 너무 성급했나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리겠어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함께하고 싶어서요. 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수진이는 잠시 놀랐지만 곧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늦게라도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딸의 축복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이해가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진행했어요. 딸 수진이가 저를 민호 씨에게 건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주례사의 축복 속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민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딸 수진이는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만의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집 한켠에 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책장 한 칸을 비워주어 제 책들을 꽂았고 옷장도 절반은 제 옷으로 채워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감동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무료했을 시간들이 민호 씨와 함께라서 행복한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뭐 해 먹을까요? 제가 어제 장 봐놓은 재료로 된장찌개 어때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일 때는 밥을 차리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민호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귀가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혼자일 때는 주말에도 일만 했는데 이젠 주말이 기다려져요. 정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결혼 1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호텔,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 기억나요? 처음 만났던 곳이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혼자 여행 온 것이 불행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여서 모든 것이 쓸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함께여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제 말에 민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추억이네요. 바다를 배경으로 민호 씨가 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부탁해 우리 둘의 사진도 찍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제 남은 인생이 그저 책과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늙어가면서 점점 더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숙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그저 딸을 위해 살았어요. 제 행복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엄두도 못 냈죠.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때로는 밀려왔다 물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늦게 시작한 우리의 인생 이막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민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를 만나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우리의 모습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롭고 지치는 순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